안녕하세요. 민지의 꿀사연입니다. 즐겁게 감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사연 시작해 볼까요? 요즘 저에게는 애인처럼 지내고 있는 아줌마가 한 명 있는데요. 저보다 15살 많은 진숙이 아줌마예요. 40대 후반인 이 아줌마를 저는 누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간혹 자기라고 부르기도 해요. 나이 차이가 꽤 나는 편이라 호칭이 조금 애매하기는 한데요. 평상시에는 누님이라고 부르기도 했다가 사랑을 나누면서 정신이 몽롱해질 때면 자기라고 부르기도 하고 막 그래요. 아줌마는 제가 자기라고 불러주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면서 자꾸 자기라고 불러달라고 교태를 부리기도 하는데요. 그런 호칭은 절정으로 가버릴 때면 저절로 나오기는 하는데 평상시에는 조금 민망해서 입에서 잘 나오지 않기도 해요. 아줌마는 언젠가부터 저를 자기라고 부르거나 때론 여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귀여운 이미지인 진숙이 아줌마가 저를 간드러지는 목소리로 그렇게 불러줄 때면 살짝 소름이 돋기도 하면서 기분이 매우 좋아지기도 한답니다. 처음에는 그런 호칭을 듣는 게 어색하기도 했는데 이상하게 진숙이 아줌마에게 들으면 뭔가 묘하게 흥분되고 기분이 좋아진다고나 할까요? 살면서 지금까지 몇 번의 연애를 했지만 이렇게 달달하고 간지러운 음성으로 자기 혹은 여보라고 불러주는 여자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줌마랑 요새 아주 재밌게 알콩달콩 지내고 있는 중이죠. 진숙이 아줌마는 저하고 나이 차이는 많이 나지만 정말로 진국 같은 사람이고 매력이 넘치는 여자예요. 그리고 민망하기는 한데 진숙이 아줌마는 뒤에서 사랑해주는 걸 정말로 엄청나게 좋아해요. 그런 아찔한 장면을 저 혼자만 보기가 아깝다는 생각이 들기도 할 정도죠. 부끄럽지만 큰 눈앞버린 진숙이 아줌마하고 이렇게 되어버린 저의 이야기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려 볼게요. 저는 경기도에서 혼자 자취하면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30대 초반의 남성이에요. 여자친구도 없고 저에게 유일한 즐거움이라면 퇴근하고 집에 와서 TV를 보면서 맥주를 홀짝이는 건데요. 제가 즐겨 마시는 맥주가 있어요. 바로 편의점에서 4캔에 10,000원씩 세일해서 판매하는 캔맥주예요. 요즘 물가 따라서 맥주 가격도 조금 오르긴 했는데요. 그래도 종류별로 이것저것 마셔볼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가격이 저렴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좋더라고요. 요즘 콜라도 한 캔에 2,000원씩 하니 맥주값 치고는 싸다는 느낌이죠. 그러다 보니 저는 집 앞에 있는 편의점에 거의 매일같이 출근 도장을 찍는 편인데요. 의외로 안주거리 할 만한 종류도 다양하고요. 간혹 제가 좋아하는 간식이나 안주거리가 1+1 행사를 할 때도 있어서 저렴하게 득템하는 기분으로 사오기도 하죠.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편의점인데 사실 얼마 전까지는 일하는 알바생이 영 별로이기는 했어요. 저도 젊은 편에 속하지만 예전에 있었던 알바생을 보면 어르신들이 젊은 사람들 흉보는 게 이해가 갈 정도였으니까요. 제가 퇴근하는 시간에는 여자 알바생이 근무를 했었는데요. 20대 초반쯤으로 보였던 그 알바생은 생긴 건 예쁘장하게 생겼던데 어찌나 성의 없이 일했는지 몰라요. 손님이 들어오든 나가든 신경도 쓰지를 않았고요. 귀에는 늘 에어팟 같은 이어폰을 꼽고 있었는데 계산을 할 때도 말 한마디 안 하는 편이었죠. 계산만 딱 해주고는 의자에 앉아서 본인 휴대폰만 들여다보더라고요. 맥주 4캔에 안주거리를 꽤나 많이 들고 가서 계산을 해도 봉지 필요하냐고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저야 늘 메고 다니는 가방에 물건을 담아오니 봉지가 필요하진 않았지만요. 아무튼 그렇게 불친절하게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그 알바생을 보면 고향에 있는 막내 여동생이 떠올라서 한 대 쥐어받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네요. 뭐 편의점 알바생도 나름의 고충이 있을 테니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편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인가 퇴근하고 편의점에 갔는데 처음 보는 아줌마가 카운터를 지키고 있었어요. 편의점에 들어서는데 어서 오세요 라는 인사를 건네길래 이게 무슨 일인가 싶더라고요.
불친절한 여자 알바생이 그만두고 새로운 알바생으로 아줌마가 왔나 생각을 했죠. 그 아줌마는 예전에 했던 알바생하고는 달리 엄청 친절하고 살갑게 손님들을 대하더라고요. 계산을 하면서 말을 걸어주기도 했고요. 처음에는 그저 친절한 아줌마네라고 생각을 하고 말았어요. 그 후로도 예전처럼 그 편의점을 계속 이용을 했는데 제가 퇴근하는 시간마다 그 아줌마가 자리를 지키고 있더라고요. 한 일주일쯤 그 편의점에 갔을 무렵이었던 것 같은데요. 아줌마는 저를 보더니 또 오셨네요 라고 아는 체를 하면서 퇴근길에 맥주 사가는 거냐고 묻더라고요. 저도 그때서야 처음으로 아줌마를 유심히 보게 되었는데요. 나이는 40대 중후반쯤으로 보였고 아담한 체구의 얼굴이 웃는 상이어서 그런지 귀여운 느낌이 들었어요. 바로 저하고 진하게 썸을 타게 된 진숙이 아줌마였죠. 저도 아르바이트 직원이 바뀐 거냐고 전에 있던 알바생하고 다르게 친절하시네요 라고 이야기를 했죠. 아줌마는 자기가 얼마 전에 이 편의점을 인수했다면서 새로 온 주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역시나 사장님이라 알바생하고는 손님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던 거였어요. 아줌마가 친절하게 대해주니 기분이 좋더라고요. 유동인구가 많지 않은 동네라 편의점도 동네 장사인데 사장님이 친절하니 장사가 예전보다는 잘 되겠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줌마가 친절하게 대해주니 저도 오며 가며 들를 때마다 아줌마에게 간단히 말도 걸고 하면서 지내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회사에 출근했다가 낮 시간에 직장 동료들하고 커피나 한 잔 마시러 잠깐 외출을 한 일이 있었는데요. 카페에서 계산을 하려는데 어디에다 둔 건지 제가 늘 즐겨 쓰던 신용카드 한 장이 없더라고요. 나름 포인트 적립이 많이 돼서 저는 수년간 그 카드 한 장만 주구장창 써왔는데요. 그 카드를 어디에 두었는지 통 기억이 나질 않더라고요. 하는 수 없이 우선 현금으로 계산을 했고요. 집에 가서 찾아보고 없으면 분실 신고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죠. 그리고 퇴근길에 평소처럼 그 편의점에 들러서 맥주를 사려고 했는데요. 편의점 아줌마가 가게로 들어서는 저를 보더니 반갑게 반겨주더라고요. 지금 퇴근하는 거냐면서요. 저도 아줌마에게 간단히 인사를 건넸고요. 그렇게 맥주 몇 캔이랑 안주거리를 이것저것 골라서는 계산대로 가져갔는데요. 그때 아줌마가 혹시 신용카드 두고 가시지 않았냐면서 저에게 카드를 내밀더라고요. 잃어버린 줄 알았던 카드가 거기 있었어요. 아직 나이도 젊은데 어제 깜빡했던 건지 편의점에서 물건 사고는 카드를 두고 나왔나 보더라고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어떻게 제 카드인지 알았냐고 물어봤는데요. 아줌마는 매일같이 오시는 손님인데 이 정도는 장사하는 사람이 기억해야 되지 않겠냐면서 웃어주었어요. 카드를 잃어버린 줄 알았다고 종일 찜찜했는데 다행이라고 아줌마에게 찾아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건넸죠. 그게 계기가 되어서 그날은 아줌마하고 카운터에서 잠깐 대화를 나누기도 했네요. 아줌마는 저보고 맥주를 참 좋아하시는 것 같다면서 자기랑 맥주 취향이 비슷한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저는 그 말에 사장님도 술 좋아하시냐고 물어봤죠. 아줌마는 술을 많이 좋아하지는 않는데 교대하고 집에 가서 혼자 종종 마신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술을 같이 마셔야 제맛인데 혼자 마셔서 심심하다고 편하게 술 한잔 할 동네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슬쩍 저를 쳐다보는 것 같았죠. 저는 지나가는 말로 그럼 나중에 저랑 맥주 한 잔 같이 하시겠냐고 물어봤는데요. 아줌마는 의외로 흔쾌히 그러자고 이야기를 했어요. 동네 분이시고 맥주 취향도 비슷한데 같이 한 잔 하자면서요. 이렇게 술 약속이 잡혀버리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싱겁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요. 저도 늘 집에서 혼자 맥주를 홀짝이다 보니 누군가랑 같이 마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진숙이 아줌마랑 같이 마셔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았어요.
나이 차이는 조금 나는 것 같았지만 아줌마는 은근히 제 스타일이었거든요. 그 무렵 저도 만나는 여자도 없고 해서 무료하기도 했고요. 진숙이 아줌마랑 편하게 동네에서 술 친구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쇳불도 당김에 뺀다는 생각에 그날 근무를 몇 시에 교대하시냐고 물어봤는데요. 아줌마는 10시에 교대한다면서 그 시간에도 괜찮냐고 하길래 그때 보자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게 얼떨결에 약속을 잡게 되었고요. 아줌마랑 10시에 편의점 앞에서 만나게 되었네요. 뜬금없는 술 약속에 저는 조금 어색해하기도 했는데요. 동네 치킨집에 가서 맥주 한두 잔을 마시다 보니 조금씩 어색함이 사라지기 시작했죠. 아줌마하고는 은근히 대화도 잘 통하는 느낌이었고 편안한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진숙이 아줌마는 저보다 15살 많았는데 큰 누나처럼 느껴지기도 했고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재주가 있더라고요. 제가 말주변이 없는 편인데도 아줌마가 대화를 잘 이끌어줘서 덜 어색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아줌마는 저에 대해서 이것저것 많이 물어봐 주었어요. 무슨 일을 하는지 애인은 있는지 그런 것들을요. 우리는 마치 오래 알고 지냈던 것처럼 이야기도 참 많이 나누게 되었는데요. 아줌마가 주로 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는 바람에 제 이야기만 주구장창 늘어놓았던 것 같기도 하네요. 아줌마가 편하게 느껴지기는 했나 봐요. 처음 술자리를 하는 상대였는데도 말주변이 없는 제가 저에 대해서 꽤 많은 이야기를 털어놓았으니까요. 아무튼 그렇게 술자리 분위기는 참 좋게 흘러갔어요. 그러다 보니 시간은 어느덧 자정을 향해 가고 있었고요. 적당히 취기가 오른 우리는 자리를 정리하고 나와서 같이 밤거리를 걷기 시작했죠. 내일 출근도 해야 하니 저는 슬슬 헤어져서 집으로 돌아갈 생각이었는데요. 아줌마가 살짝 술이 아쉽다면서 자기 집에 가서 한 잔 더 하지 않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하고 말도 잘 통하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밤이라면서요. 여자가 그렇게 말하는데 거절할 수 있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아줌마를 따라 나섰죠. 아줌마는 편의점 2층 원룸에 혼자 살고 있었어요. 꼭 아줌마처럼 아담한 방에 같이 들어가는데 왜 그랬는지 살짝 두근거리는 느낌이 들기도 했죠. 아줌마는 제가 편의점에서 늘 사가던 맥주가 집에도 몇 캔 있다면서 꺼내왔고요. 식탁도 없는 그 방에 작은 상을 펼쳐놓고는 마주 앉아서 우리는 맥주를 나누면서 이야기를 이어가기 시작했죠. 늦은 시간 방에서 조곤조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분위기가 살짝 달달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제서야 저는 아줌마에게 혼자 사시는 거냐고 결혼은 안 하신 거냐고 물어봤는데요. 그 말에 아줌마는 꿈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아서 이것저것 해보다가 결혼할 시기를 놓쳤다고 했고요. 그 말을 하는데 얼굴에는 아쉬운 표정이 드리운 듯 했어요. 20대 시기에는 작가를 하겠다고 한참 폼잡고 열심히 살았는데 잘 안 됐다고 했고요. 그 뒤로 카페도 운영해보고 장사도 이것저것 해봤는데 본인이 손대는 것마다 족족 잘 안 됐다고 했죠. 그렇게 좌충우돌 살아오다 보니 정작 중요한 결혼은 못했다면서 후회가 된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남자랑 단둘이 이렇게 술을 마셔보는 것도 몇 년 만인지 모르겠다면서 얼굴을 붉혀왔어요.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아줌마를 위로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늦은 시간에 한 방에 아줌마랑 둘이 있다 보니 제 안에서 욕구가 올라오기도 했고요. 그날 처음으로 술자리를 함께한 사이라 그래도 되는 건가 싶기도 했는데요. 그냥 술김에 제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고 싶더라고요. 저는 용기를 내서 아줌마에게 조금 가까이 다가가 앉았고요. 아줌마는 슬며시 다가서는 저를 쳐다보더니 제 의도를 알아챘는지 살짝 얼굴이 발그레해지는 것 같았어요. 피하지 않는 아줌마를 보니 저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죠. 저는 아줌마의 손을 슬쩍 잡아봤고요.
아줌마는 기다렸던 것처럼 저에게 살며시 기대왔어요. 그렇게 우리는 캔에 남아있던 맥주를 천천히 비우고는 서로를 탐닉하기 시작했죠. 그날 그 원룸에서 저는 아줌마하고 사랑을 나눠버리고 말았네요. 아담한 체구의 진숙이 아줌마는 저를 감당하기 버거워했어요. 저는 체격도 좋은 편이고 한참 때인 30대이니까요. 그렇게 버거워하면서도 아줌마는 뒤에서 사랑해주는 걸 엄청나게 좋아하더라고요. 얼마나 좋은지 거의 울듯이 흐느끼기도 했어요. 그리고는 아줌마는 그렇게 흐느끼다가 절정으로 가버리고 말았죠. 결혼도 안 한 아줌마여서 그랬는지 진숙이 아줌마는 젊은 여자들이랑 별반 차이도 없는 느낌이었어요. 그 느낌이 얼마나 자극적이었는지 저는 그날 밤 몇 번이고 되살아났고 아줌마를 여러 번 사랑해 주었죠. 몇 번의 연애를 마치고 아줌마는 그날 새벽 기절하듯이 잠이 들어버렸고요. 저는 출근을 해야 해서 잠든 아줌마를 깨우지 않고 조용히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네요. 그렇게 출근을 하고 점심시간쯤 되었을 무렵 아줌마에게 문자가 날라왔어요. 출근 잘했냐면서요. 어제 너무 꿈 같은 시간을 보내서 좋았다면서 몸에 힘이 하나도 없다고 애교를 부리는 듯한 문자를 보내기도 했죠. 그리고는 그날도 자기 근무 마치는 시간에 맞춰서 맥주 한잔 하겠냐고 물어보길래 좋다고 답을 했어요. 어제 오랜만에 무리한 탓인지 살짝 피곤함이 몰려오기도 했지만 저도 아줌마하고 또 연애를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거든요. 퇴근하고는 집에 가기 전에 편의점에 들러서 잠깐 아줌마를 만났는데요. 저를 보고는 어제 일이 생각이 났는지 얼굴이 발그레해져서 부끄러워하는 아줌마를 보니 저도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아줌마가 일을 교대하는 시간이 빨리 와서 어제처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죠. 그렇게 잠깐 대화를 나누고는 집에 가서 약속 시간을 기다리다가 깜빡 잠이 들었고요. 근무를 마쳤다는 아줌마의 전화에 잠에서 깨게 되었죠. 그리고 그날은 제가 사는 곳에 와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해서 저는 불이 나게 엉망인 집안을 치워놓고는 아줌마를 데리러 나갔다 오기도 했네요. 아줌마는 남자 혼자 사는 집이라서 집안 꼴이 말이 아니라면서 시간이 날 때면 종종 와서 집안 살림을 조금이라도 도와주겠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그날도 우리는 간단히 요기도 하고 맥주도 몇 캔 같이 마시고는 전날처럼 좋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퇴근하고 잠깐 눈을 붙여서 그랬는지 그날은 체력이 더 빵빵한 기분이었고요. 그래서 그랬는지 그날 진숙이 아줌마는 전날보다도 더 격렬하게 가버리는 것 같기도 했네요. 저는 뒤에서 아줌마를 여러 번 사랑해주고 말았죠. 우리는 결국 다음날 아침까지 같이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일어나서 우리는 부스스한 몰골로 해장도 할 겸 같이 아침을 먹으러 나갔다 오기도 했네요. 아줌마는 출근 준비를 하는 저를 챙겨주면서 간단한 청소랑 빨래를 좀 해놓고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엉망인 집안 꼴 때문에 민망해하는 저에게 괜찮다면서 이틀 밤을 행복하게 해줬으니 이 정도는 얼마든지 해줄 수 있다고 배시시 웃기도 했어요. 저는 그렇게 진숙이 아줌마랑 진하게 썸을 타는 사이가 되어버렸고요. 집도 가깝고 둘 다 혼자 살고 있어서 우리는 하루가 멀다 하고 서로의 집을 오가면서 연애를 하게 되었네요. 아담한 체구의 진숙이 아줌마는 뒤에서 사랑해주는 걸 참 좋아했고 그렇게 해줄 때 잘 느끼는 편이었어요. 거의 흐느끼듯이 절규하면서요. 그런 모습을 볼 때면 저도 너무 만족스러운 느낌이었어요. 진숙이 아줌마랑은 사랑을 나누는 맛이 일품이었죠. 아줌마가 편의점을 하다 보니 쉬는 날이 없어서 매번 데이트는 서로의 집을 오가면서 하게 되었는데요. 얼마나 가까운 사이가 되었냐면 제가 근무가 없는 날 알바생이 일을 빵꾸를 내게 되면 제가 대신 몇 시간씩 편의점을 맡아서 일을 봐주기도 했네요.
그때 살면서 처음으로 그런 일을 해본 셈이라 헤매기도 했지만 재밌는 경험이기도 했어요. 늘 손님으로 이용만 해봤지 알바생 입장이 되어본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대다수의 손님들은 말없이 물건만 사가는 편이지만 간혹 진상 같은 손님이 있기도 했고요. 초등학생들이 우르르 몰려와서는 라면에 삼각김밥 같은 걸 먹고 어지르고 갈 때면 살짝 열이 받는 경험을 해보기도 했네요. 그제서야 예전 알바생들이 불친절하고 무뚝뚝했던 게 조금은 이해가 가기도 했네요. 이래서 역지사지의 자세가 필요한 거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기도 했답니다. 제가 그렇게 편의점 일도 도와주고 하다 보니 진숙이 아줌마는 저에게 엄청 고마워했어요. 그런 날이면 저하고 사랑을 나눌 때 서비스가 더 지극정성이 되기도 했죠. 자기를 여러 번 느끼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또 편의점 일도 도와주고 해서 고맙다면서 진숙이 아줌마는 집안일을 챙겨주었는데요. 우렁각시처럼 집안 청소나 빨래를 해주고 가는 일도 있었고요. 제가 좋아하는 밑반찬을 만들어서 냉장고에 넣어두고 가기도 했어요. 전에 사귀던 여자친구들은 그저 받으려고만 했는데 진숙이 아줌마는 제가 하나를 해주면 그 이상을 돌려주려고 하는 참 따뜻한 아줌마였죠. 물론 잠자리에서도 매력이 넘치는 아줌마이기도 했고요. 그렇게 진숙이 아줌마와의 즐거운 연애가 한동안 이어지게 되었는데요. 반년쯤 지났을 무렵 제가 회사에서 부서 이동을 하게 되면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된 이후로는 그때처럼 아줌마랑 자주 좋은 시간을 보내지는 못하게 되었어요. 새로 이사한 곳이 차로 1시간 이상 걸리는 지역이었거든요. 저도 아쉬운 생각이 들었지만 진숙이 아줌마가 정말로 엄청 아쉬워했어요. 저랑 사랑을 나누는 거에 푹 빠져 있었는데 자주 못 만나게 되는 게 아쉽고 서운하다면서 난리였죠. 아줌마가 워낙 적극적으로 연락을 해오는 편이라 요즘도 우리는 꾸준히 연락을 하면서 한 달에 한두 번은 만나고 있는 중이에요. 저는 새로 옮기게 된 동네에서도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다가 저녁이면 혼자 홀짝이면서 마시곤 하는데요. 편의점에 들어설 때마다 뒤로 주면서 흐느끼던 진숙이 아줌마가 떠올라서 웃음을 짓게 되네요. 이번 주말에는 시간을 내서 진숙이 아줌마를 만나러 가볼까 생각 중이에요. 아줌마가 며칠 전부터 자기 보러 언제 올 거냐면서 자기 보고 싶지 않냐고 애교 섞인 연락을 하기도 했고요. 저도 아줌마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거든요. 빨리 주말이 와서 진숙이 아줌마랑 실컷 놀다 오고 싶네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